안녕하세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동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늘 자라왔던 40대 여성이에요. 어렸을 때 유치원을 하던 엄마의 영향으로 정말 바르고 올바르게 자라왔다고 자부했고, 그로 인해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컸어요. 그리고 한 남자를 만나 일생을 약속하며 결혼을 하고, 제 인생 그렇게 평범하다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님은 결혼 전 상견례에서부터 나이가 많은 저희 엄마를 무시하기 시작하더니 결혼하고 나서까지 그 무시가 이어졌어요. 저희 엄마가 나이가 많이 들어 저를 낳으셨거든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었지만 시어머님은 그 모습을 보고 제 친정엄마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겠냐며 꼬투리를 잡으셨어요. 애 못 낳는 것도 유전 아니냐? 네 엄마가 너 낳으려고 엄청 힘들었다며? 그 나이에 널 낳은 거 보면 너도 유전 아니야? 우리 집은 씨가 귀한 거 알지? 만약에 애 못 낳았다간 넌 그대로 소방 맞을 줄 알아. 내가 당한 시집살이에 비하면 넌 아무것도 아니여. 엄마는 때가 어느 때인데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그래. 아무리 할머니가 엄마를 쥐잡듯 잡았어도 그렇지. 그만하셔요. 너 애한테 벌써 조종당했냐? 네가 또 집에서 뭐라고 시켰어? 안 그러던 애가 너 들어오고 나서 부쩍 그런다. 제가 뭘요. 그리고 어머님, 저희 엄마가 저 힘들게 가진 게 어떻게 책 잡힐 일이 되나요? 억지 쓰지 말아주세요. 전 철수 씨 믿고 이 집에 시집 왔고 제가 어머님한테 이렇게 하대당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말조심 좀 해주세요. 뭐? 억지? 너 내가 그럼 너 뒤잡듯 잡고 싶어서 억지 쓴다는 거야? 뭐야? 너 말하는 거 진짜 무섭다. 아주 날 잡겠어. 맞잖아요. 전 제가 결혼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머님이랑 정말 고부지간 이상으로 잘 지내고 싶은 사람이에요. 남편에게 듣기론 시어머니는 엄청난 시집살이를 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사실 아버님이 지방이지만 대학교 총장까지 지냈던 분이었어서 그랬는지 할머니가 기세가 대단했다고 했거든요. 지금은 많이 연로하시기 때문에 요양원에 계시지만 그전까지 어머님의 시집살이는 말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머님은 본인이 당해온 세월들을 똑같이 저한테 되갚는 듯 했어요. 아니,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인 것 같았죠. 옛날 시대와 요즘 시대가 정말 이렇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보면요. 너네 엄마가 제주도 갔다 왔다고 귤 한 박스 보냈더라. 아니야, 아무리 지금 쉬고 있어도 그렇지. 사돈 집에 귤이 뭐니? 제주 특산물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데서 배우고 못 배운 티가 나는 거야. 이거 귤 도로 가져가라. 이런 거 누가 먹는다고. 어머님, 엄마가 생각해서 보내신 건데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아버님이 귤 좋아하시기도 하고 어머님도 귤 좋아하시잖아요. 내가 안 먹는다면 안 먹는 거지. 넌 항상 한 번에 내 아는 버릇이 없더라. 무슨 말만 하면 말대꾸를. 누가 그러래디? 너네 엄마가 너 늦둥이로 낳고 오냐오냐 키워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형편없는 거 같으니라고. 우리 땐 찍소리도 못했어. 이유 없이 화내는 시어머니에게 찍소리 못할 이유는 없죠. 제가 뭘 잘못했다면 사과드리는 게 맞는 거지만 잘못한 게 없는걸요. 그리고 귤 안 드신다고 하니 가져갈게요. 저희 친정엄마도 생각해서 보내주신 건데 앞으로 어딜 가더라도 이런 거 사주지 말라고 말씀드려야겠어요. 어차피 뭘 사드려도 어머님 마음에 안 드실 것 같으니까요. 다음 달에 통영 가시는데 전달할게요. 거기 굴이 맛있잖니. 굴 좀 사서 보내라고 해라. 굴은 싱싱하고 맛있잖아. 근데 나이 드셔서 뭘 그렇게 싸돌아 다니신대니? 싸돌아 다닌다뇨. 어머님,
제가 어머님이 시장 보러 가셨는데 남한테 우리 어머님은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실까 하면 좋으세요? 말을 할 때 거르지 않고 말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기분이 나빴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지라 사실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기가 차 보이는 듯 하셨고 오히려 저희 사이만 악화될 뿐이었답니다. 이런 얘기를 저희 엄마에게 가서 투덜거리며 할 때는 그래도 어른이니 엄마는 저보고 늘 이해하라고 하셨어요. 딸이 이런 취급을 당하는데 화도 안 나냐고 가끔 볼멘 소리도 하긴 했지만 엄마는 그래도 이해해주라고 저를 다독이시는 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엄마도 얼굴을 붉힐 일이 있었는데 남편 생일 때 엄마는 넥타이와 그리고 상품권을 선물로 주셨었고 이것을 시어머니가 알고 화를 내셨답니다. 너네 엄마 집에서 노니까 이런 게 우스운가 보지? 어떻게 사위 첫 생일에 상품권이 말이 되냐고. 딸밖에 없는 집에서 아들 하나 생겼으면 더한 걸 해줘야지. 내 친구 아들은 장모한테 차 한 대 선물 받았다더라. 근데 상품권이라니 진짜 격 떨어진다. 비교하면 한도 끝도 없죠. 그럼 저도 비교해 볼까요? 제 친구는 생일에 시어머니가 에르메스 백 사주셨대요. 차 한 대 값이죠. 뭐? 너 지금 나한테 사달라는 거야 뭐야? 네가 예쁜 짓을 해야 사주지. 그리고 네 따위가 그런 가방이 어울리기나 하니? 그럼 철수 씨는 뭘 그렇게 잘해서 저희 엄마가 차를 한 대 뽑아주셔야 하죠? 이제 꼴랑 결혼한 지 8개월이에요. 너무 과하시단 생각은 안 들어요? 결혼서부터 지금까지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저 역시 화가 난다고요. 너 안 되겠다. 내가 이년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지. 어디서 시어머니 말에 눈 땡그랗게 뜨고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니? 연? 연이라고 하셨어요? 아, 진짜 하다하다. 엄마 아빠한테 들어보지도 못한 연소리를 시어머니한테 듣네요. 시어머니는 제 버르장머리를 고쳐놓는다며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순간 너무 어이가 없어 황당하게 되었어요. 너무 어이가 없으니 행동이나 모션도 안 나오고 그대로 얼어붙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보란듯이 째려보며 전화를 하셨답니다. 사돈이시죠? 저 철수 엄마입니다. 우리 철수가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사위인데 상품권은 좀 성의 없는 거 아닌가요? 아예 해주질 말든가. 꼴랑 상품권을. 하다못해 차라도 한 대 뽑아주지 못할 거면 컴퓨터라도 한 대 사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 딸내미가 얼마나 잘났길래 그렇게 어른 무서운 줄 모르고 대든답니까? 이건 저에 대한 도전이에요. 우리 집을 얼마나 개똥으로 봤으면 이러냐고요. 사돈이 그렇게 가르치신 겁니까? 유치원 하셨다고 얘긴 들었는데 아주 꽝이네요. 사돈, 저 역시 많이 참고 있어요. 그리고 사위 생일에 상품권 50이 작습니까? 참, 너무하시고 큰 걸 바라시네요. 선물은 마음인 거지. 어떻게 금액으로 책정할 수 있는지. 우리 딸이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제가 다 참으라고 했는데 이렇게 경우 없이 전화하시는 것만 봐도 사돈이 어떤 사람인지 다 짐작이 가네요. 저 역시 사돈한테 너무 실망했어요. 어이구, 실망? 전 애초에 우리 아들이 당신 같은 딸 집에 데리고 올 때부터 실망이에요. 어디 여자가 없어서? 인물이 있어, 돈이 있어, 뭐가 있어? 하다하다 버릇까지 없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우리 집을 들쑤셔? 나도 실망이에요. 어머님은 그렇게 전화를 끊으셨고 옆에서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짐을 싸서 이 집을 나가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도 그때 무슨 생각이었는지 시어머니의 뜻대로 해드리기가 싫었고
그저 도끼와 악밖에 안 남았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당하지 못하면 평생 시어머니에게 잡혀 살 것만 같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았죠. 나가라니까 뭐하고 서 있어? 철수 오면 네가 이 집이 싫어서 제 발로 나갔다고 할 테니까 다신 우리 보지 말자꾸나. 아니요. 제가 왜 나가요? 전 철수 씨랑 살 거고 이대로가 좋은데 어머님이랑 엮일 일만 없으면 저 역시 행복해요. 오호라. 끝까지 여기서 살겠다는 거냐? 난 너 같은 며느리 싫다고. 시어머니 알기를 개떡같이 하는 며느리 누가 좋아해? 어머님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왜 며느리라고 무조건 내내 해야 하는 거죠? 처음부터 어머님은 그냥 절 싫어하셨잖아요. 마음에 드는 며느리가 어떤 며느리상인진 모르겠다만 좋은 대학교 나와서 지금 이름만 대면 알만한 회사 다니고 있고 건강하고 빚 없고 제가 뭐가 모자라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어머님은 제가 마음에 드시겠어요? 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며느리라면 무조건 내 말에 복종해야지. 내가 다른 거 바라니? 며느리면 시애미한테 무조건 복종 내내 하라고. 우리 때는 시어머니 말이면 꿈뻑 절이라도 했다. 근데 요새 애들은 버르장머리가 없어서 싹퉁 바가지가 없어. 이게 맞는 거니? 옛날 얘기하시면 한도 끝도 없지만 어머님, 요즘 시대는 안 그래요. 왜 아랫사람이라고 다 어머님께 복종해야 하는 거죠?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인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계속 어머님은 억지만 쓰시잖아요. 조선시대에 제가 떨어져 내린 것 같았어요. 어머님이 어떤 삶을 사셨을지 상상이 가더라고요. 그날은 그렇게 일단락이 되었고 시어머니와는 앙금이 남은 채로 결말이 나진 않았어요. 매번 볼 때마다 절 안 이꼽게 보시고 막말을 하는 시어머니는 여전했답니다. 이제 책 잡을 게 없어서 친정이 못 산다는 얘기를 스스럼 없이 하더라고요. 너무나 속상했고 남편은 그런 어머님에게 대들었어요. 너희 엄마 뭐 옛날에야 유치원 운영했던 거지. 지금은 뭐 별거 있니? 그때 상견례 때 보니까 옷도 허름해가지고 그게 너한테 다 가는 걸 왜 모를까? 그래서 네가 그렇게 옷도 못 입고 죄다 싸구려만 입는 거 아니야. 보고 배운 게 그런 거라. 저희 엄마가 검소한 건 맞는데요. 왜 이런 걸 욕먹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또 차려입으면 사치스럽다고 욕하셨겠죠. 내가 무슨 일부러 책 잡고 뭐라고 한다는 거야? 네 엄마 추리한 걸 얘기하는 건데 그럼 그냥 네 하면 되지. 뭔 말이 그리 많아? 엄마, 그만 좀 해요. 듣는 내가 지치네. 성훈이한테 왜 그래요? 내가 어느 누굴 데려왔어도 엄만 그러겠지. 그만 좀 하세요. 성훈이 어머니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모욕하지 마요. 내가 성훈이 어떻게 보라고 이래. 그래, 너도 김씨 집안 핏줄이지. 김씨들은 다 똑같아. 이 엄마 어떻게 살았는지 알면서 그렇게 며느리 앞에서 쪽을 주니? 엄마가 정도껏 하셔야 제가 그만하죠. 성훈이가 뭘 잘못이 있길래 이러겠어. 그러니까 그만하시고 잘 지내봐요. 남편의 말에도 시어머니는 완강했어요. 아무리 본인이 시집살이를 많이 하셨다고 한들 이해가 가지 않았답니다. 이게 이 정도로 절 미워할 수 있나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몸이 불편하신 할머니였기에 결혼식장에서 뵙지 못하였던 터라 결혼 전에 잠깐 뵙고 왔었는데 그땐 너무도 저에게 잘해주시고 인자하신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더욱 어머님의 시집살이가 이해가지 않았답니다. 그런 와중에 임신을 하게 되었고 남편과 전 기쁜 마음이었지만 시어머님은 제 임신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으셨어요.
이제 좀 부려먹을 만하니까 임신을 하니? 뭐 임신했다고 주방일 못한다는 말은 말아라. 나 때는 다 했으니까 저것부터 날러. 요즘 애들은 정신머리가 나약해서 좀만 임신하거나 이러면 바로 휴직하고 집에 들어앉는다더라. 넌 그러지 마. 우리 철수 혼자 벌어서 어떻게 사니? 다닐 때까지 다니다가 육아휴직 쓰거나 그러라고. 알겠지? 돈이라도 벌어야 할 거 아니야. 어머님, 첫 손주인데 애정은 없으신가 봐요. 이런 일 지금은 할 수 있지만 어머님 행동이 섭섭한 건 어쩔 수 없네요. 섭섭한 건 네 사정이고. 아참, 너 임신했다는데 네 친정은 뭐라도 해줬니? 그쪽도 첫 손주인 거 아니냐? 뭐라도 안 해줘? 임신은 저랑 철수 씨가 좋아서 한 건데 뭘 바라나요? 그저 예뻐해주면 저야 감사한 거죠. 어머님도 예뻐해 주세요. 어머, 아무것도 안 해줘? 구질구질하다 진짜. 친정이 못 살면 이래서 안 좋은 거야. 손주를 떡 안겨줬으면 차라도 뽑아줘야지. 또다시 차 타령을 하는 시어머니에게 지칠 대로 지쳤고 이제는 대꾸할 힘도 없었어요. 한참 그렇게 지내고 있다가 엄마는 임신을 축하한다며 가족끼리 밥 한번 먹자고 하였고 그렇게 남편, 엄마, 아빠, 저 이렇게 넷이서 엄마가 예약해놓은 청담 5성 레스토랑에서 코스 요리를 시켰답니다. 워낙 제가 좋아하는 레스토랑이었어서 그런지 입덧이 있음에도 너무 맛있더라고요. 많이 먹어. 너 여기 음식 좋아했잖아.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사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입덧은 괜찮니? 그래도 심한 편은 아니라서 괜찮아. 여긴 언제 와도 맛있다. 철수 씨, 맛있지 않아? 여기 우리가 제일 좋아하거든. 아, 그러게. 너무 맛있다. 근데 오실 때가 됐는데 참 늦으시네. 내가 한번 나가서 기다려볼까? 소식이 없어서. 그러게. 오시는 길이 막히나? 일단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그때도 안 오시면 우리 같이 나가서 기다려보면 될 것 같아. 그렇게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뭔 모임인지 친구들과 함께 식당으로 들어왔고 그대로 마주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식구들을 보곤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보통은 인사 먼저 해야 옳은 상식인데 저희 부모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하려고 하자 시어머니는 비웃으며 저희 엄마에게 또 비아냥대며 말씀을 하셨고 그 모습에 또다시 전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사돈 어른들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어머, 안 하던 짓 하면 일찍 죽던데. 암이시오? 고질고질한 양반이 여기 청담 레스토랑에서 밥을 다 먹다니. 혹시 이거 우리 아들이 사는 밥은 아니죠? 철수 너 네가 사는 거 아니지? 아니 사돈 말 좀 해보세요. 여기 사돈이 사는 거 맞죠? 여기 한 끼에 얼마인데 이런 데서 밥을 다 먹어. 우리 철수 생일에 꼴랑 상품권이나 해줘놓고 여기서 밥이 넘어가요? 아 엄마 무슨 말이 그래요. 일단 식사하시러 오신 것 같으니 우린 나중에 얘기해요. 장인 장모님 죄송합니다. 아니 오늘은 끝까지 들어야겠네.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지난번부터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한번 해보세요. 어이구, 그렇게 쌍심지를 커면 누가 무서울 줄 알고? 솔직히 뭐 돈벌이나 하세요? 얘기 들어보면 뭐 하는 것도 없어 보이는데 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가진 엄마로서 심히 미래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 아들이 책임져야 할까봐. 그렇게 비아냥거리며 막말을 이어갈 때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먼저 하고 있던 엄마의 지인 되시는 분이 저희를 눈여겨보시면서 다가오더라고요. 먹기 전에 인사를 나눴던 터라 계시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오셔서 얘기를 할 줄은 몰랐거든요. 아니, 아줌마. 아니, 지금 뭐라고 했어요? 여기 협회장님께 무슨 말버릇이 그래? 이분이 어떤 분인 줄 알고 막말을 하죠? 협회장이라니? 뭐꼴랑 유치원 동호회 협회장이나 하나 보지? 옛날에 유치원 한번 운영한 걸로 더럽게 긁어먹네. 이분 누리자선단체 협회장님이잖아요. 이곳저곳 요양원에 봉사도 많이 다니시고 고아원도 다니고 얼마나 좋은 일 하시는 분인데 당신이 그렇게 하대해. 협회장님, 왜 듣고만 계세요? 진짜 제가 존경을 마다하지 않는 분인데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자선단체? 먹걸랑 없이 사는 사람들한테 적선 한번 하나 보죠? 참나.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대단한 척을. 저희 엄마가 누리자선단체의 협회장이란 사실을 알고 조금 놀란 듯 하였지만 그럼에도 기죽지 않는 심호였고 그때 휠체어를 타고 오신 남편의 할머니가 고함을 치자 시어머니는 그제야 벌벌 떠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 정체가 밝혀지자 시어머니 반응이 대박이었답니다. 사실 엄마와 아빠가 꾸린 자선단체는 여러 요양원과 보육원에 봉사를 나가는 단체였고 그곳에서 할머님도 만나게 되었어요. 마음속 깊이 진심을 다해 봉사를 하는 저희 엄마를 보고 할머니는 너무 기특하다며 이름을 묻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소소한 얘기도 나누셨던 거죠. 그러다 사돈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제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에 오랜만에 손주들을 보고 싶어서 요양보호사님과 함께 레스토랑에 초대를 했답니다. 물론 이 모든 사실은 남편이 미리 알고 있던 사실이었고 저도 정말 오랜만에 시할머니를 만나뵙게 되는 자리였어요. 역시 넌 아직도 그러고 다니니? 이제 하다하다 내 손주 며느리한테 그러고 감히 사돈한테 이렇게 막대해? 그래놓고도 내가 널 시집살이 시켰다고 생각하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야. 네 욕심, 네 눈빛 다 마음에 안 들었다. 애초에 네 아들 꼬셔서 이 집에 눌러 앉은 것도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간질 하려 했던 것도 다 들키고도 네 잘못이 없어. 그래놓고 너도 시어머니 흉내를 내면서 이유 없이 손주 며느리를 괴롭혀? 내가 이제 뒷방 노인네 같으냐? 너라네 어쩜 좋을까? 어머니, 아니 몸도 편치 않으신 분이 어떻게 여기에. 그리고 어머님 몰라서 그래요. 얘가 얼마나 되바라졌는데. 아, 되바라졌다고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본인 말만 들으라고 윽박에 우리 집에 차 한 대 사오라고 그렇게 애를 시집살이 시킨 게 누군데. 내 딸이 되바라졌대? 내가 이걸 알면서 왜 참은 것 같아요? 그저 그냥 철수랑 성은이 잘 지내길 바라니까. 부모라면 이게 정상 아닌가? 웬만한 인간들 많이 겪어봐서 충분히 참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철수야 미안하다. 그래도 니네 엄마인데 참을 수가 없어. 당장 내 딸한테 사과하고 나한테 막말한 것도 사과해요. 알겠어요? 감히 내 딸을 괴롭혀? 시할머니 앞으로 재산이 어마무시하게 많았고 지금은 몸이 안 좋아 요양원에 지내고 계시는 신세지만 그래도 언제든 늘 마음만 먹으면 이것저것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하지만 이젠 그냥 조용히 살고 싶다는 할머니의 말씀에 가끔 아버님이 들르며 할머니의 말벗이 되어드리곤 했던 거죠. 시집살이를 엄청 당했다던 시어머니는 사실 애초부터 아버님과 할머님 사이에서 이간질을 하다 여러 번 걸렸었고
집에서 부리는 도우미 아주머니들에게도 갑질을 일삼아 늘 시할머님께 꾸중을 들었다고 했어요. 재버릇해 못 주듯 시어머니가 되자마자 저를 이유 없이 잡은 것도 다 이런 이유에서였답니다. 아, 진짜 그만 좀 해요. 내가 장인 장모님 보기 창피해서 말이 안 나와요. 어머님은 평생 남들에게 봉사하시는 분이셔. 엄마처럼 늘 그렇게 사람 하대하고 본인이 제일 잘난 줄 아는 사람이랑은 차원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그만 좀 해. 내가 진짜 창피해서. 요양사 선생, 우리 그만 가지. 내가 여기 있을 수가 없어. 하다하다 사돈한테까지 무례함을 저지르다니. 사돈 어른들, 제가 죄송하다고 대신 사과드릴게요. 노인네가 이제 뒷방으로 물러난 지 오래라 결혼식도 그렇고 힘도 없어서 누워만 있었더니 저렇게 날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돈들 인성들을 뭘로 보고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할머님이 왜 사과를 하셔요? 사과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 사돈은 아주 입국 다물고 가만히 있네요. 시어머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없었고 그 자리를 박차며 나가고 싶어 했어요. 시어머니와 같이 온 지인들 또한 이게 무슨 일이냐며 웅성웅성대었고 결국 모든 사람들이 하나둘 그 자리를 떠날 때쯤 저희도 같이 나가게 되었답니다. 결국 시할머니는 시어머니가 개심했는지 중대적으로 발표를 했고 그 발표는 모든 재산을 저희 남편 이름으로 해놓고 시아버님에겐 한 푼도 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이 사실을 알자 시어머니는 극대노를 하였지만 별다른 수는 없었어요. 어머님,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죠? 그래도 제가 며느리인데 어떻게 철수한테만 모든 걸 준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요? 시집 와서 얼마 안 된 저 며느리년이 이 재산을 다 차지하는 꼴을 보라는 거예요? 어머님, 저 정말 미워하시는 거 아는데 이건 아니죠? 너를 되돌아봐라. 나이 먹고도 그러는데 내가 널 뭘로 믿고. 됐다. 넌 끝까지 날 실망시켰어. 다신 보지 말자꾸나. 그래도 그건 아니죠. 어머님, 제가 여태까지 어머님한테 구박받으면서 왜 참았는데요? 더러워도 참았는데 결국 마지막이 땡전 한 푼 없이 살라는 거예요? 이 나이에 아직도 시집살이를 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어머님 요양원 가시고 이제야 내 세상 찾았나 했더니 이게 또 저를 괴롭히세요? 그래요. 어머님은 늘 저보고 못됐다고만 하셨죠. 너무하세요. 널 되돌아보라고 했지? 이 집에 들어와서 네가 한 걸 생각해. 약자한테 그렇게 대하는 사람 난 정말 싫어. 내 마음 돌리려거든. 철수 와이프랑 그리고 그 집 어른들께 당장 사과드려. 알겠니? 대신 진정으로 해야 할 거다. 안 그러면 어림도 없어. 시어머니는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저희에게 사과를 하여야 했어요. 돈 때문에 모든 걸 내려놓고 하는 사과셨고 이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할머니의 위력을 느끼게 되었답니다. 전 시어머니가 용서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어른이기에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정말 미안했고 죄송했네요. 시어머니한테 당해온 세월이라고만 생각해서 저도 모르게 성은이를 잡았어요. 다 제가 잘못해서 어머님이 절 꾸짖으신 건데 그게 다 시집살이라고만 생각했던 거죠. 정말 죄송합니다. 성은아, 미안했어. 아닙니다. 지금 사돈이 이렇게 죄송하다고 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웃으며 잘 지내보아요. 네, 어머님 저도 이해는 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해해보도록 노력하고 이젠 어머님의 말에 반박하지 않아 보도록 할게요.
저 역시 대바라지게 행동해서 정말 죄송했어요. 철수 씨랑 어머님, 그리고 아버님, 뱃속 아이까지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시어머님의 사과를 받고 그제야 저희 부모님도 마음이 조금은 풀어지신 듯 하였어요. 저 역시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고 이 얘기를 할머님께 해드렸답니다. 할머님도 제 마음이 풀어졌으면 됐다고 하였으니 일이 이렇게 마무리가 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님과 잘 지내고 싶어 산부인과를 다녀오던 길에 호떡을 사가지고 시어머님 댁에 들르니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고 그 내용을 듣고 기함하는 줄 알았답니다. 전 서둘러 이 내용을 즉시 핸드폰 녹음기에 녹취를 하였고 시어머님과 잘 지내고 싶다는 생각을 접게 되었어요. 정말 다시는 시어머님을 보고 싶지도 만나고 싶지도 않았답니다. 내가 사과하는 척 했지 뭐. 제깟 것들이 별 수 있어? 내가 이 앞으로 재산만 떨어져 봐. 재산 분할 신청하고 이혼할 거야. 뒷방 노인네가 또 머리를 쓰고 나를 팽하려고 했나 본데 내가 누구야? 나 절대 이대로 못 물러나지. 철수도 결혼했겠다. 이랑 이혼하고 내 세상 살 거라고. 내가 사과하면서 얼마나 이가 갈리던지. 쟤까지 것들이 뭐라고 나를 조아리게 만들어? 노인네가 빨리 죽을 것이지. 지금까지 살아가지고 나를 괴롭혀 아주. 돈 많은 남자인 줄 알고 결혼해서 얼씨구나 했더니 돈을 내 마음대로 쓰게 해준 적이 있나? 내 마음대로 사람을 부릴 수가 있었나? 진짜 친절머리가 나 아주. 고고한 척하는 노인네. 내 며느리도 똑 닮았다니까 그 노인네랑. 지가 얼마나 잘났는데. 그래봤자 인간들이 다 똑같지. 강량약강 아니겠어? 이 녹취록을 남편에게 먼저 들려줬고 그 다음 시아버지, 시할머님에게 들려줬답니다. 시할머님은 그럴 줄 알았다는 눈빛에 이번 일도 이럴 줄 알았다는 듯 놀라지 않았고 시아버님 또한 저에게 미안하다고 재차 사과하셨어요. 그리고 역시나 할머님은 많은 재산을 제 남편 이름으로 해놓음과 동시에 나머지는 사회에 환원하셨답니다. 시아버님에게는 작은 건물을 하나 해주셨고 시아버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동의하게 되었어요. 원래도 욕심이 많지 않았던 분이었어서 그런지 오히려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더 적극 추천하신 아버님이었죠. 그리고 이 사실을 안 시어머님은 붕괴를 하게 되었고 녹취록을 들려주자 찍소리도 못했어요.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니? 너 사람 아닌 건 알았다만 어쩜 이렇게 내 생각을 벗어나지를 않는지. 그래, 넌 나를 계속 탓하겠지. 평생 탓하고만 살아라. 네가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인격을 보여줬다면 내가 이랬겠니? 아니다 그래. 너도 나한테 서운한 게 있겠지. 너랑은 풀고 가지 못할 것 같구나. 내가 너한테 야박하게 한 거, 그래, 나도 미안했다. 하지만 약자한테 그렇게 하는 건 정말 사람이 알 짓이 아니라고 누누이 말했잖아. 조금이라도 깨우치길 바랄게. 어머님은 한평생 저를 싫어하셨죠?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머님이 정말 싫고 진절머리 나요. 왜 저한테만 이렇게 야박하신지도 진짜 모르겠어요. 사람이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다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거지 왜? 두 분의 대화를 듣고 있으니 사실 어머님도 할머님에게 미움받던 서름 때문에 많이 복받쳤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 한 번이라도 시할머니가 조금 이해를 해줬다면 어머님은 어땠을까? 오히려 너그러워지셨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오열하는 어머님이 조금은 안타까웠답니다. 할머니도 묵묵부답 아무 말이 없으셨고 어머님도 이제 지쳤는지 저를 괴롭히지도 욕심있게 행동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전 만삭이 되어 아이를 낳았고 시어머님은 그래도 제 아이를 보고 방긋 웃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많은 것을 깨달은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가 태어나서 한번 안아보신 그 해에 할머님은 돌아가셨고,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그렇게 우는 모습을 처음 봤답니다. 미운 정도 정이라고. 어머님은 후회하며 진정으로 눈물을 줄줄 흘리게 되었고, 시아버님도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픈지 많이 우시더라고요. 저한테 죄송하단 말은 듣고 가셔야죠. 이번 주에 이랑 와서 깨우치고 죄송하다고 하려고 했는데 기다려주지 않는 건가요? 어머님은 한평생 이렇게 제 마음을 아프게만 하고 가시는 건 아니죠. 그동안 제가 했던 거 다 죄송하다고 하고 싶었는데 마지막으로 어머님이랑 모든 걸 풀고 정말 새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이런 것도 기다려주시지 않고. 그만해 여보. 어머님도 아마 다 아셨을 거야. 그러니까 그만 울고 좋게 보내드리자고. 어머님이 그래도 마지막엔 당신에게 원하던 모습을 보고 가셨을 거야. 나도 죄송하지 뭐. 당신한테도 미안하고 다 내 무능함에 벌어진 일이야. 시어머니가 울면서 고해성사를 하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호르몬 영향으로 눈물이 나는 건진 몰라도 어머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 진정으로 느껴졌었거든요. 할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야 어머님을 제대로 마주할 수 있었는데 어머님은 저에게 진짜 미안했다는 말을 하셨고 그것이 진정으로 느껴져서 저도 죄송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죄송하죠. 우리 다 잊고 진짜 새로 시작해요. 전 다 잊었어요. 어머님이 저희 아들 이렇게 안아주셨을 때 제 마음이 다 녹던데요. 어머님, 그동안 저도 너무 되바라지게 행동한 거 죄송했습니다. 진짜 다 잊고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내가 미안했어. 나이를 이렇게 먹어서야 느낀다. 그동안 했던 행동들을 돌아보고 어머님이 나한테 했던 말들을 다 곱씹어보니 나 잘되라고 한 말이었지 뭐야. 에휴, 더 이상 이런 후회는 남기지 말아야지. 정말 잘 살아보자. 우리 다 잊고. 저흰 그렇게 화해를 했어요. 그 덕분에 아이가 5살인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처음엔 막막하기만 했던 시집살이 결혼 생활이었지만 오히려 할머님 덕분에 이렇게 모든 게 깨끗이 정리된 것 같아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요즘엔 시어머니가 친정 엄마만큼 잘해주시니 오히려 제가 제 발로 시댁에 자주 찾아가고 있어요. 어머님도 딸이 있으면 이런 느낌이냐며 너무 좋아하신답니다. 아직 살아갈 세월이 많으니 그 전의 세월은 잊고 행복만 가득 꾸려나가 보려고요. 저희 부모님들도 이런 제 모습을 보고 대견해 하시며 기특해 하신답니다. 제 사연을 읽고 답답하셨을 분도 있으시고 저랑 비슷한 사연을 가지고 계신 분도 어딘가에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고부 갈등을 극복하고 나니 세상 행복한 게 시댁살이더라 라는 말을 하고 싶었답니다. 오히려 저를 더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늘은 기분이랄까요? 화창한 오후에 제 이야기를 써봤는데 재밌으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도 화창한 오후 되시고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중년 여성이에요. 제 인생은 남들과 비교될 정도로 정말 탄탄대로였어요. 그 흔한 학비 한번 걱정해보질 않았고 어려서부터 공부도 곧잘 했기에 괜찮은 학창 시절을 보내곤 했죠. 그리고 4년간 회사 생활을 마치고 전 어려서 꾸민 사업을 시작했어요. 학교 다니면서 틈틈이 모은 돈과 일하면서 번 돈을 쏟아부었고 감사하게도 집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시기도 하였답니다. 물론 부모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많지 않은 나이에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수월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하는 사업은 육아용품 브랜드였고, 회사에서 마음이 맞는 몇 명과 함께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다들 사업에 감각이 있던 터라 저희는 시작과 동시에 그래도 규모를 커질 수 있게 하였고, 그때부터 직원들을 채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알게 된 직원과 특별한 사이가 되었고, 절 언니처럼 잘 따르기도 하였답니다. 대표님, 제가 저희 오빠 소개해 드릴게요. 대기업 다니고 진짜 저희 엄마 막 시집살이 시키시고 이런 분 아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여자들한테 인기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오빠 한 번만 만나보세요. 뭐 마음에 안 드시면 만나보다 가차없이 거절하셔도 돼요. 진짜 제가 저희 오빠 누구한테도 소개해 준 적 없는데 대표님이기 때문에 시켜드리는 거예요. 에이, 아니에요. 전 아직 남자 만날 준비도 안 돼 있고 아직은 좀 일에 몰두하고 싶은 생각이 강해서 좋게 봐줘서 고마워요. 원래 능력자들이 일도 사랑도 잡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시너지 효과로 일에 더 집중하게 된다니까요. 만나보세요. 나중에 놓치시면 땅을 치고 후회하실걸요? 제가 진짜 너무 아끼는 친오빠라서 그런 거니까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 만나던 남자친구와 이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힘든 상태였는데도 같이 일하는 대리는 사랑은 사랑으로 있는 거라며 본인 오빠를 흔쾌히 소개해 주었답니다. 처음엔 저도 이별해서 남자를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주변에서 하도 권하는 바람에 결국 같이 일하는 대리의 오빠를 소개받게 되었고 운명적인 사랑을 만났다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사이는 진전되어 갔어요.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나 싶을 정도로 남편은 정말 멋있었고 차분했어요. 꿈에 그리던 이상형이랄까요?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게 진짜 운명인 것 같아. 내 동생이 자기 회사에서 일 안 했으면 만나지도 못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신기하다. 모든 게 잘 맞는데 어떻게 이제야 만나게 된 걸까? 이대리한테 너무 고맙고 또 고맙네. 소희가 나한테 도움을 줄 때가 있다니 살다가 놀랄 일이다. 우리 부모님도 자기 엄청 보고 싶어 하시고 그래. 에이, 그래도 좀 시간이 지나서 만나는 게 좋지 않을까? 아직 부모님까지 뵐 준비는 안 됐는데 이르기도 하고 말이야. 만난 기간이 뭐가 중요해?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맞으면 되지. 결혼의 기간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모든 게 잘 맞는 저희는 예쁘게 사랑을 키워나갔고 남편이 하루빨리 안정된 삶을 원했기 때문에 결혼을 약속했어요. 하지만 결혼을 약속하자 같이 일하는 대리 즉 신우이는 예전에 봤던 모습과는 다른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런 사람인 줄 알았다면 절대 남편을 소개받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보이는 남편의 모습은 저에게 저런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모습을 그대로 방치하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어요. 여기 우리 새언니 회사인 거 알죠? 저희 오빠랑 새언니랑 곧 결혼할 사이니까 다들 좀 일들 잘해주시고 나태한 모습 보이면 제가 가족으로서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새언니랑 제 사이가 돈독하다 보니 이런 건 신경 써야죠. 어머, 근데 미연 씨 웃긴다. 아직 결혼한 사이도 아니고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아니지. 대리직급이 어디 차장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사적으로 그렇게 엮였어도 공과사는 구분 좀 해줘. 대표님이 하시면 기분 나빠하시겠다. 조언 잘 새겨 들어. 뭐라고요? 사장님, 제가 직급만 대리지. 저 솔직히 이제 저희 새언니 오른팔 된 거예요. 좀 뭘 알고나 짓거리세요. 뭐야? 너 지금
뚫린 입이라고 막말하니? 대표님한테 이 모든 사건을 고하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 나이도 어린 게 어디서 짓거린다는 표현을 써? 이거 아주 안 되겠네. 대리 나부랭이가 차장 무서운 줄 모르고 나대? 아니요, 다 보고 있네요. 이 대리, 잠깐 내 방으로 와요. 그리고 김 차장님은 하던 일 마저 하세요. 제가 대신 사과드리죠. 대표님, 한두 번이 아니에요. 모든 직원들도 다 불만을 갖고 있고, 이건 대표님 선에서 알아서 해결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직원끼리 아웅다웅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 신우이가 본인보다 한참 높은 직급의 직원에게 훈계를 하고 있었어요. 정말 얼굴이 화끈거렸고, 솔직히 대표 자격이 없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면서 얼굴이 새빨개져 창피한 저였어요. 그리고 곧장 처음으로 신우이를 따로 불러 크게 혼을 내었는데 신우이는 그때만 또 아닌 척하며 발뺌을 하기 시작했어요. 언니, 설마 김 차장님 말을 믿으시는 건 아니죠? 전 언니 옆에서 언니를 도와 이 회사를 잘 꾸리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 언니라고 하지 마세요. 여긴 회사죠. 그리고 오빠랑 제 사이는 결혼은 약속했지만 여긴 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리가 그렇게 사적인 모습을 보이면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엄연히 직급이 있는데 상급자 말 잘 따르고 행동하세요. 언니, 아니 대표님, 진짜 제 마음을 몰라주시네요. 직급이 그렇게 중요하면 저 이사 자리 하나 달아주면 되잖아요. 절 얼마나 따돌리는데요? 대표님 가족 될 거라고 은근히 제 앞에서 말 조심하고 멀리하고 차라리 직급이라도 있으면 이겨낼 것 같은데 같은 사원들끼리 얼마나 무시가 심한 줄 아세요? 대표님은 이제 제 가족이 될 건데 너무하세요. 일을 잘해야 달아주죠. 이대리가 김 차장님한테 사과드려야 저도 이대리한테 확인서 안 받을 거니까 잘 마무리하세요. 그리고 너무하다뇨? 제가 진짜 그냥 대표였어도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공과사는 꼭 구분하시고 행동하세요. 신우이는 섭섭해했지만 무조건 공과사는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 사실을 얘기했고 남편은 오히려 여동생을 욕하며 본인이 미안하다고 했답니다. 역시 예비 남편이랑 결혼을 준비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남편을 잘 얻은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초대로 밥을 먹으러 간 날 시어머니는 넌지시 저에게 그날 일에 대해서 묻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이미 지난 일이기도 해서 잊었는데 계속 그러시니 당황스러웠답니다. 아유, 우리 딸이 워낙 애사심이 강하잖아. 지혜니가 이해해라. 근데 그날 좀 우리 딸한테 뭐라고 많이 했다며? 그래도 가족이 될 건데, 아유, 우리 며느리가 참어. 애가 어려서 뭘 몰라서 그래. 그냥 열정이 과했다고 생각해주면 안 될까? 아, 뭐 그렇죠. 근데 지난 일이기도 하고 전 다 잊었어요. 이들이가, 아니 소희 씨가 앞으로는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 그리고 이런 얘긴 내가 하기 좀 그렇다만 그래도 신우인데 자리 하나 주면 어떨까 싶기도 해. 사실 이게 다 기강이 안 잡혀서 일어난 일이거든. 막상 가족이 되면 더 눈의 가시가 될 텐데 이 김에 자리 하나 줘야 하지 않겠어? 네? 아, 아니요. 전 그런 부탁은 안 받아요. 아무리 어머님이시지만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네요. 소희 씨가 잘하면 어련히 진급도 시켜줄 거고 회사 내 입지도 정해질 거예요. 어머님 마음은 알겠다만 제가 소희 씨 성장할 수 있게 옆에서 잘 도울게요. 시어머니는 애써 웃어 보이셨지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이미 기분이 조금 상해 보이셨지만 제 생각은 변함없기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신우이의 회사 내 갑질 행포는 점점 더 심해져만 갔고 그것이 필두가 되어 회사에서도 내분이 일어나게 되었답니다. 직원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은 신우이의 오빠와 제가 결혼 약속을 하고 난 다음부터 횡포가 심해졌다고 했어요. 특히나 계약직 사원들에게 더욱더 갑질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직원들을 불쾌하게 한 거죠. 너 일 그렇게 하면 잘려. 내가 누군 줄 아니? 난 여기 대표 신우이야. 그 말은 뭐겠어? 바로 내가 이 회사의 주축이라는 거지. 근데 내 앞에서 이렇게 말도 많고 근무도 태만하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당장 확인서 써와. 너 같은 건 정규직이 될 자격이 없어요. 학벌도 개그지 같은 데 나와가지고 인턴으로 입사시켜줬더니만 이렇게 나태하네? 정신 상태란. 소희씨, 그만해요. 솔직히 인턴이 소희씨 커피 심부름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거 안 했다고 지금 이러는 건 좀. 뭐예요? 아니, 오너 가족 심부름도 하기 싫으면 회사 왜 다닌대요? 원래 아랫사람은 기어야 하는 거예요. 무조건. 뭐라고요? 아니, 대표님이 이런 걸 다 눈 감고 허락하나요? 참나. 무슨 사람이 저렇게 180도 변할 수가 있어?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어찌해야 하나 싶었고 화를 내도 소용이 없으니 이번엔 신우이를 불러서 간곡히 부탁을 해보자 싶더라고요. 그래도 가족이기도 하고 무작정 직원들의 말만 듣고 신우이에게 화를 내는 것도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소희 씨, 제가 정말 애정하는 회사이고 마음 맞는 직원들끼리 꾸려온 회사예요. 그 직원들이 제 주축이고 솔직히 그분들 없으면 제 회사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소희 씨가 예전처럼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언니랑 저랑 가족이 될 거잖아요. 그럼 완전 남보다 저를 믿으셔야지. 왜 이렇게 남을 믿어요? 전 솔직히 제 오빠랑 언니랑 만난다고 하면 제가 언니의, 아니, 대표님의 가장 최측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언니는 저한테 곁도 안 주고 직원들 말만 듣잖아요. 솔직히 오너 신우이가 어떻게 이런 대접을 받을 수가 있냐고요. 그럼 다 작정하고 저를 오빠 소개해 준 건가요? 이유야 어찌됐건 불순하게만 들리네요. 사람이 그러면 안 됩니다. 뭐가 그렇게 언니는 하나하나 꼰대같이 그러나요? 저 야망도 크고 언니 옆에서 진짜 회사 잘 꾸려나갈 수 있거든요. 그 야망으로 열심히 일을 하면 알아서 다 척척일 텐데 그건 야망이 아니라 소희 씨의 욕심 같네요. 말이 통하지 않으니 더 이상 말하는 게 무술모 같고 더 이상 직원들이랑 불만을 만들 시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소희 씨를 내보내는 수밖에. 제가 순순히 물러날 것 같아요? 언니를 내 가족이라 여기면서 정말 옆에서 잘 돕고 싶었는데 실망이에요. 저도 할 말 없네요.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뻔뻔한 신우이의 태도에 전 그때 마음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어차피 갱생의 여지는 없어 보였거든요. 그럼에도 저희 결혼은 별개이기에 저희는 결혼을 준비해 나갔어요. 그거 하나 빼면 정말 문제되지 않는 결혼 준비였답니다. 남편도 너무 자상했고 시어머니 또한 저에게 별다른 요구사항이 많지가 않으셨거든요. 신우이 하나쯤은 문제되지 않을 줄 알았고 그래도 신우이가 제 남편을 만나게 해준 장본인이니 결혼 준비를 하면서 선물은 하나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소희 씨, 그래도 오빠랑 저랑 연결시켜준 게 소희 씨인데
제가 큰 선물 하나 해드릴게요. 뭐 가지고 싶으세요? 아, 됐어요. 전 새언니를 정말 친언니처럼 생각했고, 그래서 우리 오빠를 소개해준 건데, 언니는 절 그냥 모든 직원들이랑 동등하게 대하는 거 보니, 그다지 가족으로 생각 안 하시는 것 같거든요. 뭐 사줄 필요도 없고, 이제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세요, 그럼. 아가씨가 그렇게 원하지 않는데, 저도 구태여 선물해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오빠를 만나서 행복한 건 사실이지만, 아가씨가 그렇게 감정적이고 공과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소개받지 않았을 거예요. 저 역시 신우이의 말에 동의를 했고, 신우이는 제가 알겠다고 하자 이게 아닌데 라는 표정을 지으며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저 역시 성격이 보통은 아니었던지라 노란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였고, 남편에게도 정확히 제 이야기를 전달했어요. 남편 또한 동생이 이상하다며 저의 편을 들어주었고, 이 사실을 안 시어머니는 많이도 섭섭해 했답니다. 그래도 너랑 용철이 만나게 해준 장본인이 소희인데 어떻게 그렇게 딱 자르니 너는? 아무리 사람들이 며느리 복이 많다고 한들 너 이런 속내 알면 누가 좋아하겠어? 진짜 너무한다 너. 내가 그때도 참았는데 자리 하나 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어머님, 저 생각 변하지 않아요. 결혼하기 전부터 이렇게 가족이랍시고 무리한 요구를 하시면 불편합니다. 그리고 공과사는 지키는 게 맞는 거죠. 남들은 힘들게 올라가는 자리를 가족이랍시고 무분별하게 나눠주고 싶지 않아요. 소희 씨가 능력을 보여주면 그에 따른 보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라고요. 만약 이것 때문에 제가 싫으셔서 결혼을 반대하신다면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결혼 때문에 제 소신까지 굽혀가며 아가씨에게 끌려다니고 싶진 않아요. 죄송합니다. 그래, 잘난 며느리 얻으려고 하니 벌써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는구나. 우리를 무시하니까 네가 이러는 거지. 그러지 않고서야. 아, 엄마, 그만 좀 해. 예전부터 그저 소희. 제가 무슨 어린애요? 부탁할 걸 부탁해야지. 막말로 학벌이 좋아. 아니면 사회생활을 잘해서 사람들이 신임을 해? 아니면 일을 잘해서 진급을 잘해? 그게 아닌데 왜 자꾸 강요를 하는 거냐고. 거봐, 엄마. 오빠도 한패라니까. 내가 능력 있는 새언니 소개해줬더니 우리가 이제 우스워진 거야. 안 그래? 말해 뭐하니.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다는 게 그 말이 딱 맞아. 네 오빠가 엄마한테 어쩜 이래. 아유, 눈물 난다 정말. 제가 여기서 그럼 결혼을 그만두는 게 맞을까요? 어머님도 그렇고 아가씨도 벌써부터 이러시면 제가 어쩔까요? 너 결혼으로 압박하니? 집에 돈 좀 있고 너 좀 잘났다고 우리 개무시해도 되는 거야 뭐야? 어이가 없다. 뭐 이런 기집애가 다 있어? 결국 결혼 전 크게 대판 싸운 후 이 결혼을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어요. 그리고 수일의 시간이 지났고 예비 신랑의 계속되는 설득에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 보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신우이는 정말 화가 많이 났는지 회사를 그만두는 지경에 이르렀고 붙잡지도 않았어요. 차라리 이렇게 엮이지 않는 것이 더 낫겠다 싶었거든요. 애초에 절 본인 오빠에게 소개해준 것도 이런 일들을 다 생각해놓고 소개해준 것이라고 하니 마음이 좀 찝찝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와도 얼굴을 붉혔지만 자연스레 신우이가 회사를 그만둠에 따라 다시금 평화가 찾아오기도 하였답니다. 하지만 한 번 깨진 앙금은 여전하더라고요. 언닌 좋겠어요? 언니한테 꼼짝 못하는 오빠가 있으니
괜히 오빠를 소개해줘가지고 내 발등을 내가 찍었지. 뭐 사람 언제까지 잘 되겠어요? 보면 어려서부터 늘 곱게만 자라온 것 같은데 두고 보라고요. 그 눈에 눈물 나는 일 있지. 악담을 하시네요, 아가씨. 전 아가씨랑 정말 좋게 지내고 싶어요. 저도 너무 칼같이 거절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아가씨가 능력을 보여주셨다면 가족이었어도 진작에 진급시켜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섭섭해하지 마세요. 이제 와서요? 됐고, 저 역시 언니같이 고리타분한 사람이랑은 엮일 마음 추워도 없어요. 언니랑 오빠만 잘 살아요. 찝찝한 당부의 말이었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앙금은 풀릴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좋은 결혼을 앞두고 저에게 위기가 많이 찾아왔지만 정말 우여곡절 끝에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이 남자 하나만을 바라보고 행복하겠노라 라고 다짐을 하게 되었고 저와 남편은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가게 되었죠. 그곳에선 참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일이 있었고 급하게 귀국을 하여 집으로 가보니 황당한 시츄에이션이 보이고 있었어요. 허니문 갔다 신혼집으로 돌아왔더니 대문이 통째로 교체가 되어 있었고 그 모습에 어이가 없어 하는데 시어머니가 옆에서 한 소리 하더라고요. 못 들었니? 그 집 시누스라고 했는데 어차피 너 네 시누이 옷 한 벌 안 해줬잖아. 해주지 말라고 했다고 아무것도 안 해줘?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너 같은 건 정신개조가 필요해. 용철이랑 오늘부터 내 집에서 살거라. 내가 개조시켜 줄게. 우리 소희 네 옆에서 오른팔 역할하며 네 회사 키우려고 노력했지만 너같이 욕심 많은 새언니 만나서 결국 사업체 하나 냈다. 그래요? 사실 어머님이 상처받을까봐 어떻게 말해야 하나 했는데 신우 경찰한테 끌려가는데요? 딸 개조나 시키세요.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소희가 어딜 끌려가? 너 막말 자꾸 그렇게 내뱉을래? 지금 같이 살자고 했다고 이러는 거야? 그게 아니라요. 어머님 딸 정신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세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인지, 내가 진짜 어쩌면 좋은지. 그리고 전 곧바로 시모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동영상을 전송하자 시어머니 반응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어요. 사실은 저에게 앙심을 품은 시누이가 회사를 그만두기 직전 회사의 디자인팀 직원과 짜고 제가 만든 제품을 카피하였고 그것을 미리 공장에 납품하여 본인 브랜드를 론칭했던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고 이 모든 사실은 시누이에게 제품을 넘겨준 직원이 이실직고 다른 직원에게 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이 소식을 듣고 전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어찌해야 할까 싶은 마음이 들면서 난간을 헤쳐나가기가 고민스러웠죠. 하지만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결국 여러 생각 끝에 이번만큼은 정말 한번 용서해주자 싶었지만 결혼했다고 저렇게 변해버린 시어머니 태도에 저를 제대로 자극해 버린 거예요. 그럼 걔가 네 거를 그대로 베껴서 했다는 거냐? 아니 뭐 그런 용품들이야 비슷할 수 있지 뭘 그래. 다 거기서 거기지. 그렇죠. 거기서 거기인데 제가 낸 특허 상품은 지금 특허를 준비 중인 상품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로채서 그걸 내세워 회사를 차렸으니 제가 가만히 있나요? 아, 가만히 있으려고 했죠. 정말 눈 한 번 감고 가족이라는 타이틀로 용서해보려고 했는데 역시나 벌은 받으라고 있는 거예요. 어머님이나 아가씨나 두 분이 그렇게 반성하지 않고 큰 소리 친다면 어쩔 수 없죠.
그리고 경찰에선 저에게 곧바로 합의 의사를 물어보게 되었어요. 전 그 전에 신우이가 반성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만나나 보자 싶어 신우이를 만났고, 신우이는 그때도 뻔뻔하게 저에게 고개를 쳐들면서 눈을 부라리더라고요. 반성은커녕이었어요. 끝까지 가족을 상대로 이러시겠다? 언니는 진짜 대단하네요. 뭐가 그렇게 혼자만 고고한 건지 꼭 이래야겠어요? 잘못했다는 말이 먼저 아니에요? 용철 씨 생각해서 정말 100번 참고 낯짝을 보러 왔더니 본인이 잘못한 거 생각도 못하고 피해자 코스프레만 하고 있네요. 내가 아니라 정말 남남이었으면 바로 교도소 행위야. 알아? 봐주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 가족관계는 함부로 신고 못하는 거 알아요? 법적으로 처벌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고. 우리 가족이라 뭘 모르나 본데 그것도 모르고 신고하고 압박하는 꼬락서니 보소. 오빠가 혼인신고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돼 있을 것 같은데. 모르셨나? 전 신우이의 이야기를 듣고 박장대소를 하게 되었어요.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행동한 것 같아 웃음이 나왔거든요. 무식하면 답도 없다더니 신우이의 행동이 정말 무식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었고, 그 행동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참, 무식하면 답도 없다더니 저희 아직 혼인신고 안 돼 있고요. 아가씨 콩밥 거기서 잘 드셔보세요. 영악해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벌써부터 회사에서도 오너 가족이라고 갑질이나 하려고 하고 인생 쉽게 사려나 본데 사람 잘못 골랐어요.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다고요? 아니 언니, 일단 얘기 좀 해요. 오빠가 분명 했다고 했는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신혼여행 다녀와서 하려고 했죠. 오빠도 많이 바빴고. 오빠는 절대 선처해주지 말라는데 뭐 잘 됐네요. 아가씨는 벌을 좀 받아야 해요. 나이도 어린 게 벌써부터 쉽게 살려고나 하고 선처 없으니 그리 알고 한번 거기서 잘 지내봐요. 신우이는 유치장에서 울부짖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달려와 대성통곡을 하며 한 번만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껄끄럽기 그지없었어요. 어떻게 딸 자식 교육을 저렇게밖에 못 시킬까 싶다가도 저런 딸을 가진 어머님도 오죽할까 싶은 것이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하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전 고민의 기로에 빠지게 되었고 정말 심란한 날들이었어요. 내 생각은 하지 말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 솔직히 나도 진짜 수치스럽고 창피하다. 그딴 게 여동생이라니. 그래도 동생이잖아. 어머님도 너무 우시고. 나 솔직히 어머님도 믿고 싫어. 어쨌든 두 얼굴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내가 미안해. 괜히 이런 집에 널 끌어들인 건가 싶기도 한데 그래도 나는 네 편이니 용기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 마음 같아선 바로 구속시키고 싶어. 나한테 했던 말투들, 그리고 우리 직원들 업신여긴 거 진짜 용서가 안 되거든. 그리고 아직까지 본인 잘못을 모르고 떵떵거리다가 결국엔 이렇게 된 거잖아? 용철 씨 동생이 맞나 싶은 게 진짜 어떻게 둘이 이렇게 달라? 어려서부터 엄마가 오냐오냐 키워서 그래. 지밖에 몰라. 본인도 이번 기회에 느껴야지. 안 그러면 못 고쳐.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남편은 신우이도 벌을 받아야 한다며 오히려 저보다도 더 나서서 화를 내주었어요. 그렇게 앞장서서 제 편에 서주니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 들었고 신우이와 시어머니한테 나던 화도 조금씩 누그러지게 되었답니다. 남편은 결혼 준비부터 지금까지 저에게 실망을 단 한 번도 시켜준 적이 없었기에
그래도 남편 가족이니 한 번만 참아볼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죠. 오랜 고민 끝에 전 결국 고소를 취하하였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그제야 울면서 고맙다고 빌더라고요. 엉엉거리면서 말이에요. 전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제가 원하는 여러 가지 방향성들을 시누이에게 얘기를 해주었고 시누이도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첫 번째, 직원들한테 정식으로 사과하고 사업자 당장 해지해요. 솔직히 능력도 없는데 일만 버린 거 맞잖아요. 두 번째, 저랑 남편한테도 사과하고 아가씨가 앞으로 절대 안 그러겠다는 행동을 눈으로 보여주세요. 그리고 당장 이 일이 지나면 취직하고 성실하게 회사에 다니는 것도 보여줘요. 뭐든 날로 먹으려고 하는 아가씨, 근본부터 바뀌어야 하거든요. 언니, 진짜 미안해요. 내가 괜한 열등감에 어린 나이에 언니가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니까 옆에서 뭐라도 되고 싶고 저도 언니처럼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랬어요. 사실 언니랑 저랑 별반 다를 게 없다고도 생각했고요. 근데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다르더라고요. 언니, 너무 미안해요.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 정말 많이 배우고 성장했어요. 그건 행동으로 보여줘요. 그리고 어머님도 사과하세요, 당장. 어떻게 보면 아가씨가 저렇게 된데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 다 잘못했다 내가. 애를 잘못 키워가지고 그래도 이번 기회에 정말 너한테 많이 미안하고 고마워. 너 당장 네 새언니 회사 가서 직원들한테도 사과해. 아주 큰일 날 뻔한 거야. 이 기집애가 누굴 닮아서 이렇게 칸덩이가 커? 엄마 닮았지. 아무튼 언니 미안해요. 고소 취하해주기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언니가 대단하다는 걸 또 한 번 느꼈어요. 그렇게 회사 사람들을 설득했고 그러는 과정에서 저에게 실망하는 사람도 덜어 있었지만 그래도 모두 제 뜻을 존중해 주었어요. 그리고 시누이를 데리고 곧장 회사로 가서 직원들에게 사과를 하라고 했고 직원들은 시누이의 말을 들어주기도 하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함부로 굴었던 거, 새언니 믿고 오너 일가라고 그랬던 거 정말 죄송하고 또 죄송해요. 제 진심 어린 사과가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지만 정말 많이 깨닫고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 부탁드릴게요. 그러게, 진작 잘하지 그랬어요. 외부 유출이라니. 대표님이 큰맘 먹고 봐준 거니까 그리 알아요. 업계에 당신 이름 소문나면 당신도 나가리야, 알아? 그딴 무서운 짓을 하고도 뻔뻔하게. 대표님 얼굴 봐서 용서해 주는 거니까 앞으로 똑바로 살아요. 네, 그래야죠. 모든 말들도 겸허히 받아들일게요. 다 제가 잘못한 행동들이니 더 이상 할 말은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시누이와 시어머니를 용서했답니다. 자주 보면 역시나 사이가 틀어질 것 같아 자주 보고 있진 않지만 지금 시누이는 작은 회사 디자인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의 과오를 반성하는 듯이 저에게 깍듯이 굴고 시어머니 또한 저에게 깍듯이 대해준답니다. 아무래도 본인들의 잘못이 뭔지 톡톡히 깨닫고 반성하는 게 느껴지니 저 역시 마음이 많이 풀렸어요. 언니, 지난날 진짜 미안했어요. 내 노력으로 이룰 생각은 안 하고 그저 호시탐탐 기회만 봐서 날로 먹으려 했었으니. 알면 됐어요. 이제라도 안 그러면 되죠. 그리고 저도 너무 칼같이 굴어서 미안해요. 제 대쪽 같은 모습에 아가씨도 상처받았을 거 알아요. 우리 지난 날은 잊고 정말 잘 지내봐요.
이제 가족도 됐으니 얼굴 붉힐 필요 없잖아요. 잘 지내봐요. 지금 이렇게 지내니 너무 보기 좋다. 여보가 마음 많이 써준 거 알아. 나도 가운데서 더 잘할 거니까 우리 잘 지내자. 너 진짜 세훈이가 마음 잘 써준 줄 알아. 내가 진짜 창피해서. 어쨌든 과거는 과거니까 앞으로 실수하지 말고 잘하라고. 그래, 이 가시나야. 세훈이한테 잘해. 나도 미안하고, 너 상처될 걸 알면서 그런 거니까 미안해. 우리 잘 지내보자. 엄마랑 오빠는 무슨? 내가 옛날에 나인 줄 알아? 나 진짜 반성 많이 했다고. 언니, 용서해줘서 진짜 고마워요. 그렇게 우당탕탕 신혼생활에 들어갔고, 저희는 벌써 결혼 16년 차가 되었답니다. 가족 간에 작고 소소하게 일어날 다툼도 있었지만, 그래도 무탈하게 신혼을 보내고 결혼 생활을 보낸 것 같아요. 지금은 아이를 둘이나 낳았는데, 시누이는 그때의 미안함이 아직도 존재하는지 저희 아이들을 끔찍이 생각하더라고요. 가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주는 게 눈에 보이니 저 역시도 시누이가 달리 보일 때가 많아요. 그래도 시누이가 미울 때도 싫을 때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고마운 건 어떤 날에도 저를 사랑해주고 늘 지지해주는 남편을 만나게 해준 점에서 정말 고마움을 느끼고 있어요. 처음엔 당신이랑도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는데 그래도 그때 일을 겪고 지금까지 와보니 당신을 선택한 건 최고였어. 나도 그래. 소위 미울 때도 많은데 그래도 널 만나게 해준 장본인이잖아. 그래서 미워도 용서가 되는 것 같아. 맞아. 그래도 우리 아가들도 예뻐해주고 고모가 참 옛날에 봤을 때랑 정말 달라졌어. 같은 사람 맞나 싶다니까? 자기도 나이 들고 철드니까 그러는 거지. 지금은 옛날에 자기가 그랬냐면서 엄청 절레절레 하잖아. 다행이지 뭐. 가끔 옛 이야기를 꺼내면 시누이는 본인이 그랬냐며 펄쩍 뛰기도 하는 행동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도 제 인생에서 남편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도 웃으며 이 글을 쓸 수 있겠죠.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남은 생 이렇게 식구들끼리 오손도손 행복하게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현재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갈 날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글을 쓰면서 옛날 일에 참 웃음도 나고 그때의 추억에 잠겨버렸네요. 글이 길어진 것 같은데 모두의 앞으로의 앞날 건승하시길 소망할게요. 그럼 글을 줄일게요. 감사합니다.